네, 이번 지방선거 후폭풍이 어마어마한데요. 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단일화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울산 아닐까 싶습니다. 울산 단일화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전 울산 동구청장이시고요.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김종훈 후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모르게 옛날 당명이 나와버렸네요. 예. 네, 제가 후보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직 의원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청장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예, 뭐 후보는 끝난 지 오래돼서 그냥 그런 네, 청장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에 처음 오셨어요.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일단 뜨거운 연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까만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서울에 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여러 평가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울산이 단일화해서 그런 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해 주셔서 한편에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자각론을 주장했던 우리 당원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우리가 보여주고 또 가져가야 될 정치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또 자기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새롭게 해볼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울산도 단일화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일관하게 매끄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단일화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막판에 상당히 이제 심각한 이슈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일단 좀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은 투표하는 당일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리셨습니다. 예.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너무나 간절했다. 그래서 이게 울림이 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란을 청산하고 싶다는 마음, 이번에는 반드시 울산을 바꿔달라는 간절한 요구, 그런 시민들의 뜻이 있었기에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호소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한 번 더 호소드리겠다. 진보 정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정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늘 되새기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울컥하게 된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의견들을 밝히시는데요. 이 글을 쓰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사실 단일화 과정에 좀 어려움이 또 있었고 논란도 좀 있어서 시민들이 단일화라는 자체가 아름답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도 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단의 어떤 기준이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실제 단일화를 이루고 난 이튿날도 제가 기자실에 가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이 없는 옷을 입고 갔지요. 그러니까 후보로서 이제 내려놓은 상태여서 저희 이름은 여기에는 없지만 저는 오늘부터 김상욱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단일화를 했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된다. 또 시민들이 또 좋은 행정을 또 바라는 또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 또 시민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시민들이 좀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또 호소드리고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또 보내드려야 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 다음 날부터 유세차를 타고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김상욱 후보하고. 예, 여러 곳에 이제 또 민주당이 나온 후보들, 구청장 나온 후보들 또 전태진 또 국회의원 후보도 있고 가서 전체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함께했던 과정들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야,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못 가서 너무 아쉽네요. 정말 가슴 뜨거운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그 울산 시민들이 이렇게 계속 유세차 타시고 돌아다니실 때 제일
어떤 뜨거운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실제 울산이 그 부자 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자 도시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뭐 대부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세수가 적거나 이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대체적으로는 전시성이나 또 낭비성 이런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과정인 거죠. 네. 시민들은 그런 것이 실제 시민들이 좀 체감하고 또 삶을 돌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잘하셨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고 한편에서 표현을 아이고 대인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인배다. 앞으로 이거 나쁜 짓을 못하게 생겼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양보만 해야 되나? 예, 대인배 이런 거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아무 마음은 아팠겠지만은 잘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지요라고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한편에서는 많이 고맙고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창에도 김종우 후보님 최고십니다. 쉽지 않은 결정 해주셔서 더욱더 빈다고 훌륭하십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보당과 연대해야 됩니다. 진정 품 넓으신 진보당 김종훈 항상 응원합니다. 김종훈 님이야말로 민주주의 선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보 사퇴 아닌 연대 방법을 만들어 가세요. 지방에서 소수당 이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작은 정당들에게 진입하는 길을 활짝 열어라. 비례대표 제도도 손질해서 함께 나아가는 정치를 만들어라. 진보당 후원 부탁합니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내란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지방선거 전체 전국 지방선거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좀 한편에서 보면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내란 청산과 또 민주개혁 또 울산 대전환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함께 연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은 보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김두겸 시장으로부터 또 어떤 정치인도 이 계엄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이런 어떤 민주 질서를 회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울산이 좀 성장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어떤 이해와 이해를 넘어서서 이것을 위한 어떤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의해서 너무 여론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2018년 생각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 나왔을 때 그때 뭐 전국적으로 파란색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같이 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단일화하자는 것이 마치 얻어먹을 게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실제 어떤 사회 보수도 있었고 영남권은 결집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고 불경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내란 청산의 동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불경 승리를 위한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잘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은 이제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좀 싶었던 거죠. 그때서야 이제 단일화를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점이 많이 아쉽고 그 실제 정치는 개인을 위한 정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어떤 정치를 생각하고 이 어려운 국면을 전환해서 또 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에서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있을 때 좀 잘 해야죠. 사실은 좀 느르게 좀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가 그냥 광장의 정신 얘기하면 이것도 또 우리가 뭐 달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국민들의 어떤 민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정치 개혁도 좀 하고 선거구제도 좀 바꾸고 또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자. 이거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쨌든 잘 진행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어떤 아쉬움이 많은 부분, 이런 전반이 민주당의 의지가 뭐였을까? 민주당도 결국은 자기 권력의 어떤 집착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라는 속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평가가 선거 결과로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울산에서는 지금 이제 그 세 당이 연대 연합을 했습니다. 예. 예, 진보당,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이제 세 당이 합쳤는데 평택을의 경우는 울산의 입장에서 평택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많이 아쉽죠.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선거를 모든 관심이 평택으로 다 가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다음에 민주당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또 같이 보는 비슷비슷한. 경향을 보잖아요. 모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뭐가 잘 되겠냐라는 게 있었고, 또 모든 언론의 관심도 그쪽에 집중되고 국민들의 시선도 그쪽으로 돌려놓는 네.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김재현 대표가 먼저 가 있었으면 그거 하나 준다고 난리 날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다른데 어떻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야 정말 저 사람들은 계엄 이후에 뭔가를 같이 잘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것이 보여졌다면 맞습니다. 선거 결과도 좋았을 거고 앞으로 그 힘들이 예. 오히려 국민들이로부터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을 텐데 예. 그것을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게 가장 어쨌든 큰 아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게 제일 아쉬운데요. 이른바 이제 진보의 품격. 예, 진보의 품격. 아, 저 사람들은 딱 끝나니까 저렇게 딱 자기들끼리 질서정연하게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서 하는구나. 그리고 그 소수 정당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른바 정치개혁 의제들을 이렇게 따박따박 다 실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초나 뭐 광역이나 이런 데도 큰 판에서의 승리. 예. 저는 이제 좀 그런 거를 기대했었는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불경 같은 경우도 경남 같은 경우도 많이 아쉬움이 있고 울산 같은 경우도 시장 하나가 되긴 했지만은 시의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초기부터 잘 조정하고 힘이 집중됐으면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행정을 끌어갈 때 동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또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전반이 울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상황에서 힘을 집중을 시켜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나치게 좀 생각하면요, 광역 단체장도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국정 동력을 잘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왜 국회의원들은 다 광역단체장으로 다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또 많이 있을 텐데 네. 이런 왜 측면이 국회의원을 하다가 느닷없이 다 뛰쳐나와서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그 중간에 출마를 그렇게 하느냐. 한다는 게 사람들은 저는 광역단체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게 파이가 좀 더 커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권력 지향적으로만 보이는 거죠. 뭐 책임으로서의 어떤 정치 이런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조차도 이번에는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뛰쳐나갔을 거,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그렇지 않았을 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이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만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광장의 정신 말씀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 저도 5개월 동안 광장의 정치를 이제 지켜봤는데 수많은 시민들께서 그 광장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데 광장의 정치가 끝나면,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우리는 전부 을이 된다. 그래서 도대체 광장의 정신이 이제 현장으로 이제 투입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제 정치인들의 정치적 과제 실현이 좀 필요한데
일테면은 연합 정치가 저는 그런 차원에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장에서는 연합 정치를 외치고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연합 정치를 해서 전부 그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당선시킨 거잖아요. 5개의 소수 정당들이 다 연대 연합해가지고 근데 대선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대 연합하자고 가장 먼저 이제 소수당들이 이제 외쳤지만 선거연대도 안 된 거예요. 그나마 울산에서 이제 김종훈 후보께서 그 받아들이셨으니까 된 거지. 만약에 김종훈 후보마저도 여기서 그 지난번에 여론조사 사태 때 그걸 이유로 걷어찼다면 여기도 아마 실패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큰 당 작은 당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흘러간 건 흘러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좀 민주당이 어떤 자세로 연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도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은 대중들의 생각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진보 정당을 하는 게 어렵지요. 그래도 가고 있는 이유는 사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죠.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 뭐 좌라는 게 이념적 좌가 아니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더 아픈 손가락부터 챙기자는 정치인데 그런 어떤 그것이 노동의 의제가 되든 빈민의 의제가 되든 또 장애인의 의제가 되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챙기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민주당은 이미 이제 중도를 뭐 스스로가 이제 그 하고 있으니 오른쪽은 또 누가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을 잘 살려가야 되는 건데 왼쪽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른쪽만 어떻게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어떤 귀하게 챙겨야 될 어떤 정치적 과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냥 때 되면 그렇게 와. 이제는 그렇게 가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2030의 어떤 이런 움직임들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젊다는 것이 좀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것 아니냐라는 어떤 판단 이런 것에 기초하지 말고 내용적인 어떤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존중성을 가지고 함께라는 어떤 정치 뭐 공존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네네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회는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또 분단이라는 조건도 있고 이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늘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도 그래 지금 새롭게 또 국민의힘이 40% 50% 나오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보면은 늘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느르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아까 진보의 품격 네. 그런 품격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싸움터에는 같이 하자.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 전리품은 우리가 다 챙기겠다라는 정신을 가지면은 이제는 이것조차도 처리하게 되는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되면 정말 중간 일부만 남게 되는 어떤 네.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연대연합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울산 선거 보니까 17,505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예, 예. 인수위가 지금 꾸려지고 있나요? 혹시 어떤 예, 제안을 예. 좀 받으셨습니까? 예, 인수위 지금 꾸려지고 있고 예. 개인적으로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문제는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울산은 우리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정치 공학을 하지 말자고 수없이 얘기했고 그래서 시민 주권 지방 정부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거기 기초해서 인수위부터 행정을 또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당으로 보면 진보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시민사회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여기 더 나아가면 전문가라든가 또 시민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좀 들어와서 인수위원회도 꾸리고 또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시민참여위원회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공론화를 만들어 나가고 의제를 좀 그렇게 풀어간다라면 시민 중심의 행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인수위도 그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뭐 잘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예.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의 이제 기염을 토한 것은 예. 양당제 폐해 때문이다. 이제 백낙청 선생님께서 예, 그런 예. 말씀을 하셨고, 이 양당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 발전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도 좀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안동에서 녹색당의 허순규 후보가 시의원 기초위원회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소수정당들이 그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판 자체를 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자력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또 필요할 때는 또 큰 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치 구조가 좀 개편이 돼야 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좀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 선거구제가 개편이 되지 않으면 실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또 풀뿌리 지역운동을 얘기하지만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네. 4년 동안 저도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난 뒤에 95년부터 지역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 지역운동이라 하면 서주뿐만 아니라 벽화그리기 운동도 하고 또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또 뭐 등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시민들과 교감을 하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양당 체계는 선거구 자체도 2인 선거구제나 이렇게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다 갈라먹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여론에 따라서 한 번은 파랗게 한 번은 또 빨갛게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어떤 이런 과정을 본다라면 좀 더 열어놔야 된다. 저는 일본을 한번 갔을 때요. 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을 만났더니 오면서 의원들이 명함을 주면서 저는 장애인 전문가입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당 얘기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의제 생각해 중심으로. 보니까 거기는 뭐 중선거구제인데 중대선거구제 가깝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나마 확장된 어떤 선거 체계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분들이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방자치의 어떤 그런 부분도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그렇게 좀 해야 된다. 거기도 안동도 보니까 녹색당 우리 허의원께서 하신 거 보니까 정말 풀뿌리에서 오랫동안 예,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미담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또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와 시스템. 근본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에 해서 좀 해야 된다라고 네. 이번에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농성장에서 유일하게 라이브한 단독 라이브를 한 아무도 쓰지 않아서 단독 기사를 쓴 그런 기자가 됐는데요. 예. 국회 앞에서 그 소수 정당들이 같이 농성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개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개혁. 그 최소한 그래도 광역 단위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만큼은 선거구제 개편을 해서 비례제를 또 비례를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했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의석수를 많이 늘려줄 때는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또 거기에 의거해서 국민적 공론화를 잘 해가지고 저는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잘 하셔야 된다. 정청래 대표께서도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네. 뭐 진보당에 대한 언급도 살짝 해주셨고 다른 당과의 예. 연대 방법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고민 연구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어떤 측면에서 연대도 있고 그다음 정치 개혁 문제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선거 이후에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좀 있으십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보자. 이를테면 최소한 뭐 연석회의라도 구성을 해서 같이 의논을 좀 해봅시다라는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전체적인 어떤 제도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뭐 곧 해야 되겠죠. 하시겠죠. 뭐. 아유, 진짜 품이 넉넉하셔가지고 리언님께서 이 더러운 정치판에 빛종훈
야, 빚종은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현호님께서는 민주당의 오만이지 통합 단일화 안 하면 백전백패다. 그게 현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위해서 진보 정치, 진보당이 필요합니다. 그걸 몸으로 보여주신 김종훈 후보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울산 김상우 울산시장 당선자 시의원들이 대부분 국힘당 무소속 대표들인데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비상계엄 내란을 겪었고요. 이 내란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과정에 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돼서 돌아오는 이 황당무계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치의 물길을 계속 좀 바꿔야 되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번 선거에서 또 큰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전직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진보당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종북 주사파니냐 뭐 이런 요새도 그런 좀 그 조롱이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좀 덜하긴 한데 좀 근거 없는 매도를 하거나 좀 낙인 찍기 이런 것이 사실상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구청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 번은 공원을 갔더니 어르신 네 분이 계신 거예요. 예. 김청장 일로 와라 이래. 예.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이고 일은 잘하는데 당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당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뭐가 있으시던가요? 이런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 뭐 적은 당이라도 돈 갖다 주는 데 사람도 없고 예. 뭐 계엄할 능력이 없으니까 계엄도 못 하고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제 이런 게 낙인을 찍게 있는 거죠. 이런 게 대단히 힘들었고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제가 여러 말씀들 어르신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더 잘하고 뭐 좋은 크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생과 사회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손잡고 같이 가고 싶은 게 저 마음이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진보 정치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가만히 그래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좀 그런 어떤 마음들로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는 보면 국민의힘이 선전이거나 한동훈의 선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패배죠. 그 민주당의 패배라는 거는 민주당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절박함 그런 간절함에 대해서 제대로 호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체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하니까 또 여론조사상 잘 나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가면 다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어떤 생각하게 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주지도 못했던 것 같고 내란 청산이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간절함을 보여주지도 못했던 이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이 그런데 또 잘해야 되면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2018년도 다 잘렸지만 다음 정권에서 재창출하지 못했어요. 네,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잘 평가하고 좀 싸우지 마시고 제가 봐도 좀 좀 싸우지 안타까운데 예.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근본적인 어떤 사회 대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또 사람들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번 기회에 막 죽도록 뭐 잘못했다 이렇게까지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는 걸 오히려 계속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사람 살리는 정치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평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너무 사람이 많이 돌아가신다. 그 회사 갔다 돌아가시고, 뭐 너무 이상한 대형 사회적 참사로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해서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예, 생각하시는 네. 것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유, 너무 시간이 아쉽네요. 다음에 네. 좀 1시간 정도로 길게 편성을 해서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분열은 필패다. 예, 분열하면 망한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평택의 영향이 전국에도 선거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평택의 분열이 예. 그 전국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 많이 미쳤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진보의 어떤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결국은 권력 지향으로만 보여진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다들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개인으로 보기도 했지만은 집단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다 달라진 건 똑같은 사람들이네, 똑같은 집단들이네, 다 똑같은 것들이네 이런 예, 평가. 이런 것을 어쩌다 보여줘 버리니까 다른 선거에서 뭐 이거는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어? 이제 이런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다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란 청사가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보자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진보당의 입장에서 평택을의 경우 예.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더 잘못했습니까? 민주당이 더 잘못했습니까? 둘 다 잘못했습니까? 크게는 어쨌든 민주당의 품이 좀 넓었으면은 또 그런 게 없었지 않을까. 협의도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도 뭐 고심이 많았겠죠. 갈 곳이 없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최소한의 어떤 개혁 사당이라고 이름 지어왔던 네. 또 같이 논의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이제 김재현 대표가 가서 뭐 수개월 동안 또 고생을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최소한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또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뭐 상도 아니냐라고 이제 좀 바라본 측면이 있었고 그 민주당이 아까 얘기는 뭐냐 그러면 뭐 전체 다 이렇게 본인들이 다 하지 않고 그 김재현 대표가 있으니까 조국 대표는 이쪽으로 좀 가셔가지고 요번에는 전체 이렇게 잘해봅시다라는 어떤 품을 좀 내줬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갔겠냐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소탐대실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30초만 애청자분들께 시민들께 국민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까만 카메라 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진보당이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이 많이 있거든요. 더 아픈 손가락의 정치를 하겠다고 더 아픈 데가 없는지 더 어려운 데가 없는지 많이 뛰어다니고 그렇기도 합니다. 늘 그러다 보면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도로에 많이 앉아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니 함께 앉아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될 수는 있어도 같이 손잡고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투쟁하는 사람으로만 보여지고 이런데 가슴이 따뜻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에 대한 어떤 시선을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저희도 그런 진심을 넘어서서 또 대안의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댓글창에 역시 빛종훈. 네, 이번에 정말 이렇게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결단을 하면 정말 많은 시민들께 평가받고 그리고 지지 응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였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